제가 웬만하면 안 떠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그러네요. 이해찬 대표님께 오늘 전화 드리니까 소문이 돌던데 드디어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무안박씨라서 이제 뿌리가 무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적은 경기도고 삼촌 중에 한 분은 대전에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지난 2년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곁에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왜 더 소통하고 공감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스스로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과연 176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 후회, 반성 그리고 고민을 딛고 다시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자 전환의 시대입니다. 발맞춰 전환하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없습니다. 전환의 키워드는 바로 포용과 혁신입니다. 그런데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전환의 과정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기에 현장에서 또 이해관계를 갖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찾은 정답조차도 대화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단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와 설득은 국민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사회 변화의 과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환의 대화 그리고 설득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도 176석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걱정만 하는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적극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당이 하기 위해서는 당의 혁신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은 구조적인 부분과 가치적인 부분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부분으로는 우선 사회적 대화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모두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답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의 대화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당에 전달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의 실천력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위원회가 교육의 기능, 정책 생산의 기능,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이 시대적 변화를 폭넓고 뿌리 깊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각 시도당 차원에서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가치 외에 환경적 가치, 젠더의 가치, 노동의 가치, 안전의 가치, 연대의 가치, 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선 가치들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가 가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은 청년, 노동, 여성, 환경, 안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무시되지 않고 제대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들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평화의 가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중 갈등 관계 등이 고려되고 일본, 한반도, 중국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도 함께 고민되는 그런 방향으로 넓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보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해법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끊임없는 호흡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들도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려움 없는 개혁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전환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왜곡하는 흐름과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일부 언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향한 국회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모두 힘있고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신 존경하는 두 분 선배님들은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존경하는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두 분에 비해서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인 저 자신이 이런 두 분과 경쟁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전망, 목표를 내려놓고 당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고 또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당내에선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를 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전환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전환시대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에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떠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그러네요. 언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신 겁니까? 사실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 2주 전 정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조용하게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뒤에 그 결정을 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일요일 날 갑자기 기자분들이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아이 보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더 고민의 속도를 좀 냈던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결심하게 된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만 치러지면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좀 나와서 전당대회 자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 일하면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도 당에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두 분의 훌륭한 분이 출마 선언을 했고 준비를 상당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여기서 새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당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최고위원 뛸 때도 거의 조직 없이 뛰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캠프가 아니라 텐트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마 작은 규모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활기차게 뛰고 좀 더 또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하는 것으로 한번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대의원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나이가 이제 3년 후면 50이 되는데요. 아까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정치 경력을 통해서 배운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나이라든지 경험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깊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단순히 그 시간의 길이가 고민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재정 의원하고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합니다. 여러 얘기하고 그러지만 러닝메이트처럼 움직이거나 러닝메이트처럼 운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러닝메이트를 저하고 하면 이재정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말씀하신데 그 후보와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무안박씨라서 이제 뿌리가 무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본적은 경기도고 외삼촌 중에 한 분은 부산에서 모자 장사하시고요. 삼촌 중에 한 분은 대전에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구도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적 기반을 자신의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돼 왔고 변화되어 왔던 한국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관점과 그런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적극 나서서 그런 것들은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이해찬 대표님께 오늘 전화 드리니까 뭐 소문이 돌던데 드디어 결심했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웃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평상시보단 좀 친근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정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격투기일 수도 있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채점하는 그런 경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결과로 승패가 갈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에게 좀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더 편하게 소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에서의 강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